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비방울들이 떨어져 인도의 작은 개울을 만들고 상점의 네온 불빛이 어두운 밤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를 없애지는 못했다. 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와 외로운 과부 김씨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김씨는 오래된 아파트 3층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하게 흘러갔으며 매일매일의 집안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 마음속에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울음소리가 나는 골목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약 8살 정도의 소년이 처마 아래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년은 몸을 움츠리고 얼굴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으며 몸에는 여러 군데의 멍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마음속에 아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그 고통스러운 모습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왜 혼자 여기 있니? 소년은 김씨를 올려다보았고 큰 눈이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소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로 대답하게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랑 같이 가자. 도와줄게. 소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김씨는 손을 내밀었고 소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은 듯 했다. 그들은 함께 골목을 나와 김씨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소년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그를 보호하리라는 다짐을 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김씨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국수와 채소를 넣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소년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닦아주었다. 소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김씨가 위로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한 입 한 입 먹었다. 마치 먹는 것이 무척 귀중한 것처럼 보였다. 김씨는 소년을 지켜보며 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갔다. 그는 왜 이렇게 혼자서 밤길을 헤매고 있었을까? 식사가 끝난 후 김씨는 소년을 욕실로 데려갔다.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옷을 주었다. 소년은 말없이 따라했고 김씨는 그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소년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를 바랐다. 소년이 씻고 나서 김씨는 그를 침대에 눕혔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며 여기가 너의 자리가야? 할머니는 소파에서 잘게 라고 말했다. 소년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김씨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곁에 앉아 소년이 잠들 때까지 함께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비는 계속 내렸다. 그러나 김씨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소년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아픔을 느꼈다. 김씨는 한때 어머니였지만 사고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었다. 그 아픔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소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소년의 출신이나 과거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많은 고통을 겪었음이 틀림없었다. 김씨는 소년을 절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김씨는 일어났다. 소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은 그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소년이 눈을 뜨자 김씨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준비해 두었다. 너 아침 먹어야 해. 김씨가 미소 지었다. 소년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제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김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은 운명의 비 오는 밤에 서로를 찾은 것이었다. 김 씨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다음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틈으로 비추어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공간을 감싸면서 지난 밤의 차가움을 몰아냈다. 김 씨는 일찍 일어나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했다. 구출한 소년 민호는 여전히 작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소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오르지만 그의 몸에 난멍 자국들을 보며 김 씨는 마음이 아팠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년을 깨우지 않으려 애썼다. 김 씨는 뜨거운 죽을 준비하며 민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죽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민호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주위를 살피던 그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진 듯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김 씨가 준비한 따뜻한 죽에 멈춰 있었다. 일어났구나, 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죽을 끓였어. 먹어보렴. 민호는 일어나서 작은 손으로 죽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김 씨는 소년이 한 입 한 입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충분히 잘 먹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 씨는 그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민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소년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을 알려줄 수 있어? 아니면 할머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민호는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빛은 피하고 있는 듯했다. 김 씨는 그의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억지로 이야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다. 괜찮아. 지금 말할 필요 없어. 할머니는 너가 여기 안전하다는 것만 알고 싶어.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민호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들은 작은 거리를 지나가며 상점과 바쁜 사람들을 구경했다. 김 씨는 소년에게 식물 기르기부터 애완동물 돌보는 방법까지 일상적인 것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몸에 난 상처들은 행복한 삶의 흔적이 아니었다. 김 씨는 민호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반드시 소년이 아픈 기억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민호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잘 차려입은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씨는 그가 묘하게 느껴졌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민호라는 소년을 보셨나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불안한 기분이 몰려왔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민호의 보호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며 말했다. 그는 유명한 재벌 박 씨의 아들이고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즉시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박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민호는 여기 안전하게 있습니다.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김 씨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그녀는 민호의 가족에 대해 더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소년이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깊이 잠든 후 김 씨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년의 삶이 그녀가 본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호를 보호할 것이며
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어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민호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작은 아파트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민호는 점차 김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김 씨는 소년의 변화가 기쁘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민호를 근처 공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가 놀고 주변 세상과 어울릴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공원은 푸르른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퍼졌다. 김 씨는 민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행복해졌다. 민호가 뛰어놀 때 김 씨는 벤치에 앉아 순간순간을 음미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민호의 과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불행한 가족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전히 그를 찾고 있는 악당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오자 김 씨는 물었다. 너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볼래? 할머니는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민호는 멈춰서 눈빛이 어두워졌다. 할머니, 저 그 사람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픈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그의 말에서 상처를 느꼈다. 괜찮아. 원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있던 시선이었다. 김 씨는 이 시점에서 민호에게 가족에 대해 더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들은 함께 놀고 웃으며 삶의 순간들을 즐기기로 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박 가족의 변호사라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박 씨가 민호를 찾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 씨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박 가족의 이름을 들으면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서 그들이 부유하지만 신비로운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 씨,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민호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를 사랑합니다.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녀는 이웃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들이 박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김 씨는 오래된 친구인 윤 씨를 만나러 갔다. 윤 씨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윤 씨는 매우 관심을 보였다. 박 가족은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가족 중 하나입니다. 윤 씨가 말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민호가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윤 씨는 김 씨에게 박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제안했다. 과거의 역사부터 그들의 행동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즉시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박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한편 민호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았다. 그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가끔씩 과거에 대한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종종 깊은 밤에 땀을 흘리며 깨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김 씨는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를 달래주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어느 저녁 충분한 정보를 모은 김 씨는 박 가족의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만남이 민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와 정신적으로 잘 준비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변호사인 이 씨는 중년의 남자로
정장 차림이었고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며 민호와 박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씨는 민호를 매우 사랑하며 그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호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씨가 말했다. 김 씨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민호를 그런 상황에 두게 한 사람입니다. 민호의 계모는 그를 학대했고 어떻게 그가 진정으로 아들을 걱정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시기를 권합니다. 박 가족은 민호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저는 돈이나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호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여러 차례의 논쟁 끝에 김 씨는 여전히 민호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에 결단력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있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김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반짝였다. 김 할머니, 정말로 저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죠? 아니, 할머니가 약속해. 누가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할 거야.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았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김 씨는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김 씨는 민호를 바라보며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김 씨와 민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매일매일이 지날수록 김 씨는 민호의 성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민호는 환하게 웃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민호의 가족, 특히 그의 권력 있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을 정리하던 중 김 씨는 낯선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는 박 가족의 법률 사무소에서 발송된 것이었다. 김 씨는 편지를 여러 내용을 읽고 마음이 무너졌다. 편지에는 만약 민호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 씨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호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박 가족이 큰 힘을 가진 만큼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김 씨는 윤 씨를 만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만난 자리에서 김 씨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저를 고소하고 민호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윤 씨는 편지를 살펴본 뒤 답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가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거요? 김 씨가 물었다. 네, 민호의 과거와 박 가족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윤 씨가 제안했다. 민호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한 김 씨는 박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과 박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하면서 김 씨는 민호의 계모가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씨는 그녀에게 민호에 대한 증인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어느 날 김 씨는 동네를 걷다가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 노인은 박 가족 근처에 살았던 사람으로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김 씨가 말했다.
노인은 수줍은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민호의 계모는 매우 까다롭고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가끔 그 아이가 슬픈 표정으로 밖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누군가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한 번 저는 민호가 계모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개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났습니다. 김 씨는 노인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이 정보들은 민호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마음은 결연하게 다잡았다. 김 씨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와 증인을 찾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민호의 박가족 내 생활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윤 씨는 김 씨가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다. 결국 몇 주의 노력 끝에 김 씨는 민호가 박가족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증인을 모았다. 그녀가 찾은 증인 중 한 명은 박가족의 전 하인으로 민호에 대한 잔인한 대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김 씨와 윤 씨는 법률사무소와 회의를 열어 이 증거들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것이 민호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는 도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열렸다. 김 씨는 긴장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박가족의 변호사인 이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김 씨. 이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양측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손을 꼭 쥐고 다가가며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를 그곳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씨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우리는 단지 민호가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박가족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저는 박가족에 대해 조사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민호가 학대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김 씨는 준비한 문서 더미를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박가족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민호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회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씨는 모은 증거와 증인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 씨는 반박하려 했지만 김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한참의 논쟁 끝에 김 씨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이 씨는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말했다. 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김 씨는 피곤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민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물었다.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 김 씨가 대답하며 그를 안아주었다. 민호는 이 말을 듣고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김 씨가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어떤 것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김 씨는 법률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만약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안전과 위험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마침내 김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윤 씨로부터 온 문자였다. 오후 3시에 옛 카페에서 만납시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김 씨는 설렘이 밀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준비하고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윤 씨가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함이 가득했다. 나는 법률계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어요. 윤 씨가 말했다. 박 가족이 우리를 상대로 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성을 훼손하고 싶어 합니다. 명성을 훼손? 김 씨는 놀라며 물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죠? 저는 단지 한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박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돈과 권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윤 씨가 경고했다. 김 씨는 두려움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적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와 우리를 위해 증언할 사람들을 확보해야 해요. 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추가 증인을 찾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김 씨는 전부를 조사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이웃과 박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하면서 그녀는 민호의 계모가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씨는 그녀에게 민호에 대한 증인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김 씨는 민호의 계모의 옛 친구인 미경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어요. 미경이 말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김 씨는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민호의 계모가 그 아이에게 정말로 나쁜 대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씨는 깊은 관심으로 물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저는 계모가 민호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숙제를 못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김 씨는 마음이 아팠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증언할 수 있나요? 미경은 주저했다. 박 가족이 보복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호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김 씨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잠시의 침묵 후 미경은 결국 동의했다.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호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미경 덕분에 김 씨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을 찾았다. 매번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박 가족과 맞설 힘을 느꼈다.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다. 김 씨와 윤 씨는 준비를 위해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 안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 씨는 초조했지만 두려움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 가족의 변호사인 이 씨가 발언했다. 우리는 민호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 가족은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어섰고 결단력을 가지고 말했다. 반대합니다. 민호는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웃의 무의미한 증언뿐인가요?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미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계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경이 증인으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용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민호가 계모에게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어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다. 이 씨는 반론을 하려 했지만 미경의 증언은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증거와 증언을 모두 들은 후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민호의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 씨는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법원을 나서며 그녀는 안도의 감정을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는 민호를 만나고 그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 할머니, 민호가 답하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법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김 씨와 민호는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김 씨는 다시금 희망을 느끼며 그들의 삶이 매일 더 나아질 것임을 확신했다. 시간이 흐르지만 김 씨와 박 가족 간의 법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김 씨는 잘 준비하고 많은 증거를 모았지만 다음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매일 민호의 얼굴에 드러나는 긴장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민호는 매우 민감한 아이였고 김 씨는 이 전쟁의 압박이 그 아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급히 뛰어나가 민호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김 씨는 민호 옆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민호는 고개를 들고 슬픈 눈빛을 보였다. 김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김 씨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아이의 어린 마음에 감싸인 두려움을 느꼈다. 할머니는 이해해. 할머니는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할 거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김 씨는 민호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CAHIEC 코 더 서즈데이 지연 비에이텐 홍콩 카이트롱 렌. 주말이 오고 김 씨와 민호는 공원에 갔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공간을 밝고 생기 있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손을 잡고 있는 커플들을 바라보았다. 김 씨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민호가 걱정을 잊도록 도왔다. 너는 어떤 놀이가 제일 좋아? 김 씨가 작은 다리 옆에서 물었다. 저는 그네 타는 걸 좋아해요. 민호가 대답하며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그네 타러 가자. 김 씨가 웃으며 말하며 민호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갔다. 그네에 올라간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김 씨는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것이 가슴이 뿌듯했다. 그들은 함께 그네를 타며 바람을 맞으며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네가 멈추자 민호는 신나서 뛰어내렸다. 김 할머니, 다음에 또 여기 올 수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여러 번 여기 올 거야. 김 씨가 대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지만 김 씨는 여전히 다가오는 재판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박 가족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호를 되찾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었고 김 씨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다음 전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일주일 후 다음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 씨와 윤 씨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법원에 도착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법원 안에서 김 씨는 이 씨와 다른 법률팀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씨는 먼저 발언했다. 우리는 민호를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박 가족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어섰고 결단력 있게 말했다. 반대합니다. 민호는 그곳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학대를 받았고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계속 시도했다. 김 씨는 민호를 양육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반면 박 가족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준비했다. 미경이 증인으로 호출되었을 때 김 씨는 긴장이 되었다. 미경은 박 가족 근처에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민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민호가 울면서 도망쳤던 모습과 계모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 말했다. 민호는 좋은 삶과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미경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증언을 들은 후 김 씨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곧 이 씨가 반박했다. 저는 이 증언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미경은 개인적인 이유로 박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미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미경.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김 씨가 속삭이며 힘을 주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을 나서며 김 씨는 피곤했지만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김 할머니, 재판은 어땠어요?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 김 씨가 대답하며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민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김 씨가 항상 자신의 편에 서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들은 함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 재판 후 김 씨는 마치 폭풍을 겪은 것처럼 느꼈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모은 증거와 증인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았다. 과연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와 민호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민호를 위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함께 요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김 씨는 민호가 걱정을 잊고 편안하게 느끼기를 원했다. 어느 아침, 김 씨는 민호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섞기 시작했다. 팬케이크의 향기가 주방에 퍼지자 김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야, 할머니와 함께 팬케이크 만들래? 김 씨가 크게 말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뛰어들어와 눈이 반짝였다. 네, 할머니. 저도 할래요. 그는 신나게 앞치마를 챙겼다. 그들은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며 웃고 이야기했다. 팬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김 씨는 접시에 담고 시럽과 신선한 과일로 장식했다. 우리 팬케이크 정말 예쁘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할머니,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민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이번 주 주말에 팬케이크 파티를 열자 김 씨가 대답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침 식사 후 김 씨와 민호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그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근처의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김 씨는 민호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어? 김 씨가 물었다. 네, 하고 싶어요. 민호는 즉시 대답하고는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다.
김 씨는 벤치에 앉아 민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호가 뛰놀고 웃는 모습을 보며 김 씨는 기쁨을 느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가오는 재판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즐거운 순간이 있더라도 압박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법원에서 결정 발표일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그녀는 긴장과 걱정이 밀려왔다. 내일은 결정하는 날이야. 그녀가 민호와 함께 영화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만약 그들이 저를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민호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김 씨가 대답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모든 일이 떠올랐다. 그녀는 박가족의 얼굴과 그들의 권력과 오만함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민호를 생각하고 그의 꿈과 함께 그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날을 준비했다.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옷을 고르고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아침을 민호와 함께 먹고 그들은 집을 나섰다. 법원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씨는 불안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 씨와 다른 변호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씨는 먼저 발언했다. 오늘 우리는 민호의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김 씨는 두 손을 꼭 쥐고 기대감이 커졌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아이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주장과 증거를 듣고 난 후 판사는 드디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민호의 양육권이 김 씨에게 돌아간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선언했다. 김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감정이 폭발하며 눈물이 흘렀다. 민호도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기뻐서 뛰어오르며 김 씨를 꼭 안았다. 김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그는 외쳤다. 김 씨는 민호를 꼭 안으며 모든 걱정과 압박감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해냈어, 민호. 우리가 승리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법원을 나서며 김 씨와 민호는 마치 악몽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곳으로 갔다. 김 씨는 이번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을 초대할래? 김 씨가 물었다. 네, 김 할머니.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민호는 신나서 대답했다. 그들은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케이크를 구우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할 계획이었다. 민호도 이 아이디어에 매우 흥미롭게 반응했다. 그는 친구들을 초대하러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다. 다음 날 파티가 축제 분위기로 열렸다. 민호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모두 함께 웃고 놀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김 씨는 민호가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김 할머니, 모든 것에 감사해요. 민호가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민호. 할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김 씨가 대답하며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전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김 씨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느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함께라서 더욱 강해졌다. 김 씨는 이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과 결단력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었다. 저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죠? 민호가 물었다.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야. 김 씨가 대답하며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그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을 느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김 씨와 민호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긴 악몽에서 벗어난 듯 느끼며 이제는 더 밝은 미래의 빛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들은 남아 있었고 김 씨는 그들이 앞으로의 불확실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씨는 민호와 함께 주변 세계를 더 많이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숲으로 소풍을 가기로 계획했다. 이 여행이 민호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를 바랐다. 어느 맑은 아침, 김 씨와 민호는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준비했다. 그들은 샌드위치, 과일, 음료수를 챙겼다. 숲에 도착하자 상쾌한 공기와 푸른 풍경이 두 사람을 반겼다. 김 할머니,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민호가 높은 나무와 활짝 핀 들꽃을 보며 외쳤다. 맞아, 사랑아. 우리 함께 탐험하자. 김 씨가 대답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경치를 감상했다. 민호는 뛰어다니며 가끔 꽃의 향기를 맡거나 나비를 지켜보았다. 김 씨는 민호가 매 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후 그들은 푸른 잔디밭을 발견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다. 김 씨는 피크닉 담요를 펼치고 음식을 꺼냈다. 우리 점심을 즐기자,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음식을 열고 샌드위치를 맛보았다. 김 할머니, 할머니의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칭찬했다. 고마워, 사랑아. 할머니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거야. 김 씨가 대답하며 민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다.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풀밭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흰 구름이 느릿느릿 떠다니며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꿈,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 저 탐험가가 되고 싶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민호가 열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멋지구나, 사랑아.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단지 내가 충분한 결단력을 가지면 돼. 김 씨가 격려했다. 한동안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숲을 더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시냇물을 발견하고 민호는 주저없이 물가로 다가가 물을 만졌다. 김 씨는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 할머니, 물이 정말 시원해요. 민호가 외치며 반짝이는 돌을 바라보았다. 조심해, 옷이 젖지 않도록 해. 김 씨가 주의를 주었지만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책하며 숲의 다양한 매력을 탐험했다. 김 씨는 민호에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민호는 주의 깊게 듣고 가끔 깊은 질문을 던졌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김 씨의 손을 꼭 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김 할머니. 또 소풍 가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도 그래, 사랑아.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자, 김 씨가 약속했다. 집에 돌아오자 김 씨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이러한 즐거운 순간들은 그녀가 과거의 걱정을 잊고 미래를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김 씨는 삶에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만 민호를 항상 지켜주고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와 민호는 새로운 것들을 탐험했다. 그들은 학교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민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김 씨는 민호가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 부모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를 맺었다. 어느 날 부모 회의에서 김 씨는 수진이라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민호와 같은 반 아이의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금방 친구가 되어 서로의 아이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정말 사랑스럽네요. 저는 그 아이가 항상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수진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민호가 자랑스러워요. 그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김 씨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민호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에게도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안도감을 얻었다. 어느 오후, 김 씨와 수지는 아이들을 위해 공원에서 피크닉을 열기로 했다. 그들은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준비했다. 공원에 도착하자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호와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넘쳤고 김 씨와 수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다. 사랑아, 물 마시는 거 잊지 마. 김 씨가 민호에게 소리쳤다. 네, 김 할머니, 민호가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피크닉은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그네를 타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김 씨는 민호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움은 그녀에게 과거의 걱정을 잊게 해주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자 김 씨와 수지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좋네요. 수진이 말했다. 맞아요. 이런 순간들은 정말 소중해요. 김 씨가 동의하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김 씨와 민호의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김 씨는 민호를 키우는데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이 모든 도전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김 씨는 강한 유대감과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민호 곁에 있어 그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김 씨는 민호와 함께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